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 찍는 팁의 돈 찍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27일 목요일입니다. 현재 시각은 4시 52분을 지나고 있네요. 오늘도 변함없이 주요 뉴스, 시황, 종목 분석, 그리고 수급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은 특징적인 거는 뭐가 있냐면요, MSCI 지수, MSCI 리밸런싱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출렁였죠. 오늘 계속 내리꽂다가 막판에 좀 살아나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MSCI 지수가 뭐고 MSCI 리밸런싱이 뭐길래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들락날락 했느냐,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MSCI 지수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줄이는 분도 계시니까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인덱스를 짜가지고 MSCI 지수라고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스톡 익스체인지와 더불어 갖고 전 세계 양대 벤치마크 지수예요. 모건 스탠리 지수 MSCI는 선진 지수 하나하고 신흥 지수 하나, 이머징 마켓하고 또 프론티어 시장으로 나눠집니다. 얘는 좀 작아요. MSCI 지수가 매년 2월, 5월, 8월, 11월에 리밸런싱이 됩니다. 리밸런싱이 주식 종목을 변경한다는 건데요. 이게 왜 2, 5, 8, 11일까요?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2, 5, 8, 11월에 우리가 분기 보고서를 내잖아요. 그럼 이것도, 이 회사들도 그 회사의 실적을 보고 주식을 리밸런싱을 하겠죠. 그래서 2, 5, 8, 11월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데? 라고 물으신다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MSCI 이머징 마켓이 있고, 아까 위에서 보셨다시피 선진국 마켓이 있고 프론티어 마켓이 있잖아요. 양대 산맥은 선진국 마켓하고 EM이라고 하는 이머징 마켓,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 지수인데요. 신흥 국가 지수인데, 이걸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 자금이 무려 1.7조 달러 수준입니다. 1.7조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은요 약 2천조 원을 하는 거거든요. 2천조 원. 2천조 원의 이 패시브 펀드 자금들이 이머징 마켓, MSCI 이머징 마켓 펀드 자금들이 리밸런싱 되는 종목은 종목 중에서 편출되는 건 팔고 편입되는 건 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어마무시한 자금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리밸런싱 이벤트 할 때는 주가가 들쭉날쭉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가별로 보시면 중국이 이머징 마켓이니까요. 39%, 대만이 11.8%인데 한국은 11.4%, 대만보다도 못하네요. 그리고 개별 종목 비중으로는 알리바바가 7.1%, 텐센트가 5.6%, 대만의 TSMC가 4.3%, 삼성전자가 3.5%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참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국격이 이런 걸서 보면 좀 딸리죠. 열심히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오늘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다 리밸런싱이 됐는데요. 편입 종목으로는 HMN 요즘 계속 달리고 있죠. 하이브, 방탄소년단 BTS의 하이브, 녹십사 SKC, 동박의 SKC 보시면 되고요. 편출 종목, 나가는 종목으로는 현대해상부터 시작해서 오뚜기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것도 제 기억으로 지금 맞다면 12일 날 미리 발표가 됩니다. 한 2, 3주 전에 미리 발표가 돼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이미 조정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갈 사람들 들어가고 나올 사람들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1.7조 달러 2천조 원가량의 돈들이 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액티브 펀드를 운영하는 자금들은 미리, 패시브는 오늘부터 막 그렇게 사지만은 액티브는 미리미리 사지 않습니까? 또 미리미리 팔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갖다가 발표하는 날, 그리고 편출입하는 날,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갖다가 막 들어가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미 편입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주가에 반영이 돼 있어요. 이제 거품이 좀 꺼지면 들어가셔야 되고, 또 이거는 이미 편출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종목들은 또 과매도 구간일 수가 있어요. 특히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시가 배당률이 한 5%가량 됩니다. 은행 이자율을 생각하면 엄청난 거죠. 이거는 뭐 올해 중위 구간이기 때문에 현대해상 같은 건 지금도 묻어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중에서는 뭐 HMM은 너무 지금 고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접근하기 좀 힘들겠지만, 뭐 지금 좀 시끄러운
2차전지 쪽 조정받고 있는 2차전지 쪽은 SKC는 유망해 보이네요. 하이브는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MSCI 리밸런싱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흔들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시황 분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투자자 매물 동등에서 외국인만 보면 된다고 그랬죠. 맥도독이니까 외국인은 오늘도 거래선을 좀 팔았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좀 샀네요. 선물은 조금 샀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고요. 크게 빠져나가는 흔적이 없고요. 오늘은 금융 투자가 좀 많이 샀네요. 아무래도 단기 저점 구간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어제도 고객 예탁금이 좀 빠졌는데 오늘도 좀 빠져나갔습니다. 이건 조금 안타깝고요. 신용잔고는 오늘 줄었네요. 오늘 아침에 폭락을 거의 폭락 수준이라고까지는 얘기하기 좀 그렇고요. 속락을 했기 때문에 좀 신용잔고를 정리하신 걸로 보이네요. 다음으로는 원달러 환율 분석해 볼까요? 원달러 환율 분석은 1120원 밑에 이 노란 선이 제일 중요한 선입니다. 그 다음에 1100원 파란 선, 이거 사이면 이 사이가 어디라 그랬죠? 제가 골디락스 존이라고 제가 명명을 하죠.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습니다. 매우 좋아요. 네, 다음으로는 주요 뉴스 간단하게 헤드라인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부다비 투자청에서 대우건설을 갖다가 인수 추진한다는 얘기가 장 끝나자마자 나왔어요. 그래갖고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그 바로 직전까지 봤더니 대우건설이 시가외에서 플러스 한 8%가량 지금 급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여행사가 돌아왔다. 코로나 폭격 뚫고 6월부터 눈물에 정상 근무를 한다고 하네요. 하나투어가 필수 인력 400명에게 첫 주 5일째 정상 근무를 돌입했다고 하고요. 참 좋은 여행도 현장 근무 인력 갖다가 100명으로 늘리고 주 5일째 근무하기로 했고요. 인터파크는 여행팀이 전원 출근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네, 계속 오늘도 이쪽 종목들이 계속 좋았죠. 오늘 밀렸어도 이쪽 종목은 절대 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마존이 9.5조 원의 큰 금액이죠. 거의 10조 원에 들어가는 금액을 MGM을 인수했었다고 하네요. 아마존이 이제 20년 좀 넘었고요. 태생이 MGM이 90년 정도 됐죠. 네. 그래서 젊은 청년이 90세 베테랑 노인분을 갖다가 이렇게 그래서 넷플릭스 추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뭐 딴 거 없죠. OTT 사업 확대에 따른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OTT 사업은 계속 확장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OTT에는 항상 드라마 제작사들 우리가 계속 봐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를 특히 봐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국뽕이 들어가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를 갖다가 글로벌 OTT 업체들이 탐내고 계속 우리나라를 촬영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원소스 멀티 유주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한류 때문에 우리나라는 당연히 촬영을 하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써먹고요. 중국, 일본, 동남아, 요즘은 중동까지 심지어 미국까지도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 축에 끼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OTT 회사들은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를 껴안고 싶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들이 계속 앞으로도 잘 나갈 것이다 라는 거고요. 거기에는 저는 항상 뭐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팬 엔터테인먼트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제가 볼 때 대장은 J 컨텐츠리는 또 캡티브 마켓이 있는 데다가 중요한 게 또 CJ, CGV랑 같이 요즘 이제 오프라인 극장들이 많이 또 올라가잖아요. 양수겸장이에요. J 컨텐츠리는 아시다시피 메가박스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J 컨텐츠리가 드라마 제작과 또 오프라인 극장 이제 많이 소외당했으니까 올라가는 거 두 개가 양수겸장이라서 대장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순수 드라마 제작사로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뉴도 있고 뭐 많지만 저는 팬 엔터테인먼트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건 요 정도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카카오가 굉장히 셌죠. 카카오가 오늘 OTT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스트리밍 업체를 250억에 인수했네요. 그래서 OTT 업체는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종목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증권사 투데이 탑픽스, 투탑이라고 제가 줄여서 말하죠. 이넉수 첨단 소재를 올려놨습니다. 혹시 새로 오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제 채널에 보시면 여기 커뮤니티 있죠? 커뮤니티 여기에
항상 아침에 8시 40분 이전에 한 3, 40분 정도에 이렇게 종목을 올려놔요. 요거 보시고 요 종목이 좋은 종목이구나. 목표 주가가 세네. 목표 주가는 최소한 한 30% 이상 그리고 50% 이상이면 눈여겨봐도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이런 종목들을 갖다가 아침에 올려놓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오늘은 보시면 김철중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께서 이녹스 첨단 소재를 갖다가 82,000원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대비 계율이 무려 아침 대비 44%나 됐네요. 1분 요약을 보시면 OLED 비중이 상승하고 있어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 2분기가 예상보다 훨씬 좋다라고 하네요. 한번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개요부터 볼까요? 회사는 이제 이녹스에서부터 인적 분할된 회사고요. 이 회사가 고분자 합성 배합 기술을 기반으로 PCB용 소재, 또 반도체용 패키지용 소재, 또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 등을 개발, 제조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뭐 장비 회사 같으면 그 회사 IR 자료를 보고 제가 이런 장비를 생산합니다라고 보여드릴 텐데,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소재 회사라서 이렇게 보여드릴 게 따로 없습니다.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증권사 리포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한 이유가 항상 중요한 겁니다. 12개월 선행 EPS로 봤을 때는 타겟 펄을 갖다 15배, 멀티플을 15배 줬다는 얘기고요. 그 이유는 21년과 22년에 EPS 추정치가 기존 대비해서 각각 17%와 9%를 상향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겟 프라이스를 올렸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21년 OLED 소재 매출액이 18% 상향 조정했는데 그 이유가 고객사 신규 라인 조기 가동 효과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21년 스마트 플렉스 매출액이 19% 사전 조정했는데 그 이유가 폴더블 관련 신제품 매출 증가 본격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에서는 스마트폰을 기존에 히트쳤던 노트 시리즈를 없애고 지금 플렉스로 가고 있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멀티플을 릴레이팅 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쿼터죠. 이 쿼터 2분기에는 예상보다 훨씬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쿼터 매출액을 무려 1132억, QOQ로도 18%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QOQ로도 15%는 156억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기존 추정치보다 무려 매출액은 23% 상향 조정했고요. 영업이익은 31%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OLED 공정 소재 매출 비중이 60%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평가 영역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 왜? 스마트폰 시장은 부진했잖아요. 그렇지만 OLED 침투율 상승이 지속되면서 예상 대비해갖고 OLED 공정 소재의 매출 비중 큰 폭으로 상승 중이다 라고 하는 거죠. 수치상으로 이렇습니다. 35%에서 작년 2분기죠. 올해 2분기는 57%까지 침투율이 늘어나네요. 이거 좀 자세히 보시면 밑에 또 그림을 보시면요. 요쪽 부분이 OLED입니다. 여기가 스마트 플렉스, 여기가 반도체, 여기가 FPCB 이렇게 됩니다. OLED 지금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LCD 패널 가격이 상승하면은 OLED 침투율이 올라가겠죠.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기왕이면 LCD 안 쓰고 OLED 살려고 하겠죠. 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LCD 패널 가격이 급등 구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OLED 침투율도 상승하니까 이녹스 첨단 소재가 수혜가 예상된다. 합리적이죠? 그럴싸합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분석 좀 해볼게요. 이게 오늘자 수급 분석인데요. 지금 보시면 가장 중요한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이 3총사가 지금 계속 쓸어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쓸어 담았고요. 외국인까지 어제는 조금 소량했지만 오늘까지 합세를 해주니까 첨단 소재 오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수급은 베리 굿. 재무 차트 보시면 매출액이 22년 매출액을 4,680억으로 잡았고요. 영업이익을 678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포워드 펀은
죄송합니다. 9.81%밖에 안 되네요. EPS가 5,300원으로 잡았습니다. 지배주주 ROE도 18.91%로 굉장히 좋은 결과죠. 15% 이상이면 훌륭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보시면 오늘도 시초가에서 살짝 밀렸다가 57,300원, 그러니까 요 제가 그어놓은 선에서 살짝 밀렸다가 쭉 말아 올려서 끝났어요. 오늘 여기서 했더니 한 5% 정도의 수익이 날 수도 있고요. 앞으로도 좋아 보입니다. 지금 이제 요게 이제 6만 원 정도, 6만 원에서 6만 100원이 전 고점이거든요. 요걸 뚫을지 말지인데 이건 이제 5일선과의 이격이 크고 이틀 동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도 지금 주린이분들은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다. 요거는 눌림을 줄 때 들어가는데 눌림을 줄 때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요 눌림은 지금 57,300원 눌림 요 자리, 그리고 요거 만약에 내일도 장대, 이거 장대 양봉을 좀 그려볼게요.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내일도 올라간다면 그 다음에는 6만 원짜리가 매수 타점이 되지 지금은 들어갈 때는 아닙니다. 이거는 기보유자도 계시고 하셔서 제가 오늘 따끈한 리포트라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는 밸류에이션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추정 EPS와 추정 PER을 대입해 보니까 현재 주가가 오늘 이 정도에서 끝났죠? 이 정도 구간입니다. 이 정도 구간인데 이 회사를 멀티플을 얼마나 줄 것이냐 고민을 해보니까 EPS 성장률은 지금 연간 15%가량 됩니다. 3년 동안 연평균. 그 다음에 매출의 성장률은 11%입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누차 강조드리지만 이 회사는 멀티플을 펄을 11배에서 15배 사이를 줘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 23년도 포워드 펄로는 지금 현재 9 정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많이 받는다고 치자면 그래도 12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15배까지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상단에서 준다면 저는 75,000원을 갖다가 최상단 목표가로 제시를 한번 해보고요. 중간 가격으로 66,000원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최상단 목표가로는 기준가 업사이드는 25.79%고요. 66,000원까지는 한 만원 정도 더 올라갈 수 있겠네요. 네, 다음으로는 수급 특징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카카오가 계속 좋아졌죠. 카카오가 오늘도 크게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카카오가 기관과 외인이 오늘도 쌍끌이 매수를 해줬고요. SK하이닉스 좋았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목표가가 다운됐지만 외국계 증권사들 중에서는 SK하이닉스를 오히려 좋게 보는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오늘도 기관 외국인이 좀 들어왔고요. 다음으로는 SK이노베이션 좋고요. 지금 제가 검은색 박스 친 거는 다 제가 공략해도 될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갖고 온 겁니다. 건설회사, 건설 섹터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현대그래서 좋고요. 또 그다음 OCI 좋죠. OCI는 지금 오늘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폴리실리콘 가격이 오늘도 계속 상승을 했고요. 또 신장 위구르, 또 인권 문제 때문에 이건 ESG 경영에 의해서 OCI 제품들을 많이 쓰겠죠. 중국 거는 안 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OCI가 좋겠죠. 그 다음에 잠깐 나고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또 셀트리온 제약, 삼형제들이 모두 좋아졌어요. 보니까 대부분 60선 바로 밑에까지, 통 밑에까지 와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 개미분들은 또 셀트리온 형제들에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셀트리온 응원합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도 60선을 만약에 뚫는다면 매우 좋아 보이고요. 한미약품은 좋은데 워낙에 좀 시끄러운 종목이라서 제가 좀 언급을 멘션을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CS윈드 어제도 들어와 있었죠? 지금 계속 좋습니다. CS윈드는 계속 체크해야 되겠죠? 계속 투자 대상입니다. 오늘도 5일선 근처 투자 대상이 됐었겠죠? 오늘은 농심 많이 됐습니다. 농심 그리고 하이트 진로 마시고 라면 먹고 해야 되겠죠? 농심 매우 좋아졌고요. 대우건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좀 확인 안 해봤는데 매우 좋고요. 지금 계속 인수설이 나오면 좋겠죠? 오스템 임플란트 역시나 조금 조정을 받고 나서 오늘부터 기관 매수세가 또 외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을 포함해서 지금 아이폰 밸류 체인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더구전자라든가 BH 또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종목들 좋아지니까요. 계속 좀
봐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쭉 밑에 안 좋다는 건 아니고 5일선 공략하기에 좋은 종목들만 제가 골라낸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린이분들은 좋다 그러면 막 고점에 막 들어가셔서 막 물리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격도가 크지 않은 것들을 제가 중심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LNF도 딱 5일선 공략하기 어제부터 좋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내일도 좋은 종목으로 돈 많이 찍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돈치는 TV의 돈치는 기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